자, 교재 94쪽 33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조금 특이한 문제라 볼 수 있어요. 자, 왜냐면 다음 조건과 정보를 근거로 판단할 때 곶감의 위치와 착한 호랑이, 나쁜 호랑이의 조합으로 가능한 것은 이라는 문제죠. 왜 특이하냐? 바로 이 조합이라는 단어 때문이죠. 조합으로 가능. 이 말은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여러 경우의 수들이 있고 그 중에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조합으로 이 선택지에 가능한 것만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쉬운 문제면서도 자칫 잘못 풀면 당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보고 제가 밑에를 고정해 놓고 볼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착한 호랑이는 참말만 하고 두 마리니까 자, 참이 둘이다 라는 것과 나쁜 호랑이는 거짓말만 하고 세 마리니까 자, F가 3이다. 곶감은 꿀단지, 아궁이, 소쿠리 중 한 곳에만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고정해 놓고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적인 방법과 또 실전적 방법 두 개를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꿀단지에 있다고 가정하고 소쿠리에 있다 가정하고 아궁이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꿀단지에 있다고 했을 때 자, 갑을 병정무라고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아궁이에 있다라는 값은 틀리게 되죠. 그리고 곶감이 꿀단지에 있다고 하는 얘는 맞게 되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갑은 나쁜 호랑이야. 그러면 자, 이 둘이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T면 F, F면 T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자, 꿀단지가 참이라고 했을 때 아궁이에 있다라고 말하는 갑은 거짓이 되니까 얘는 이런 관계니까 네, T가 될 수밖에 없고, 자, 그럼 무가 T가 되죠? 꿀단지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경우의 수가 T, F, FT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번의 조합을 봤을 때 자, 무가 착한 호랑이인 경우, 자, 나쁜 호랑이는 일단은 병은 무조건 착한 호랑이죠. 그래서 여기가 안 돼요. 네. 1번은 가능한 조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쿨이 있다 라고 하면 자, 갑을 병정무가 있는데요. 일단 아궁이 있다라는 갑은 거짓이 되고 자동적으로 병은 참이 되죠. 자, 그리고 꿀단지 있다는 무도 거짓이 되죠. 그럼 거짓 세 마리니까 TF, FT의 경우의 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번을 보셨을 때 이 정과 을은 TF, FT의 관계니까 얘가 T면 여기가 T라고 해볼게요. F. 여기는 을이 된다는 2번은 맞게 돼요. 정답이구나 하고 이쯤에서 정답고로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을이 착한 호랑이라고 했을 때 을병이 착한 호랑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틀려서 3번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아궁이까지 해볼까요? 곶감 위치가 아궁이에 있다라고 하면 갑은 아궁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참이 되고 병은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꿀단지에 있다라고 하는 무는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 자, 곶감은 아궁이에 있다라고 갑이 말했어요. 근데 을이 나만 알아라고 했으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거는 틀렸죠. 왜냐면 갑이 알게 됐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렇게 T, FF, T, F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아예 정해져 버렸을 때는 그럼 착한 호랑이는 병이 될 수가 없었고
착한 호랑이가 갑일 때, 이 경우죠. 자, 나쁜 호랑이는 을병무였지 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요것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제가 풀어본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다 해보는 그런 방법이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적인 방법 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조합으로 가능하다라는 것과 착한 호랑이, 즉 참말을 한 호랑이가 2마리, 나쁜 호랑이, 즉 거짓말을 한 호랑이가 3마리 한 거는 뭐 변함없는 조건이잖아요. 자, 그런데 실전이라면 어떻게 푸냐면, 자, 꿀단지가 하나고 소쿠리가 2개, 아궁이가 2개니까 얘는 답이 아니겠지. 물론 답일 가능성은 있어요. 정 안 되면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일단 꿀단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쿠리 해보는 거죠. 근데 왜 소쿠리를 하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합격생들의 팁은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아궁이가 있고요, 꿀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궁이와 꿀단지에 대한 정보가 있지 소쿠리에 대한 정보가 없다라는 걸 통해서 혹시 소쿠리가 답이 아닌가? 라는 기막힌 센스를 발휘한 학생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인가 보다 하고 정말 시간이 없으면 이걸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자, 그러면 소쿨이 있다고 하면 얘는 뭐가 되죠? F가 되죠? 얘도 F가 되죠. 얘가 F면 얘는 T가 되죠. 여기까지는 빨리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T면 F고 여기가 F면 T가 되는 경우의 수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자, 을이 있을 때 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정이 있을 때 을이 되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른다는 거예요. 황당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자기는 이렇게 해서 30초 1분 만에 풀었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정석적인 방법을 했는데 만약에 정답이 소쿠리가 아니고 아궁이었다, 그럼 시간이 계속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궁이를 2, 3번을 올리고 소쿠리를 4, 5번을 올렸을 때는 순서만 조용했을 때는, 그쵸? 뭐 아궁이, 예를 들면 뭐 꿀단지, 이것도 좀 재미있죠. 아궁이 소쿠리하고 했는데 저는 지금 소쿠리부터 했던 것 뿐이에요. 만약에 꿀단지, 아궁이, 소쿠리 순으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봤다면 시간이 좀 더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전에서 이 논리게임 한 문제가 끄는 시간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과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전체 40문제를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논리게임만큼은 어떻게 빨리 푸는가라는 것이 법률이나 독해나 다른 거 빨리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석적인 방법과 또 실전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